현대자동차의 글로벌 판매 3위 달성에 대한 일본 반응입니다. 세계 3위라도 사지 않습니다. 일본인은 판매량 따위 신경 쓰지 않거든요. 일본 자동차 산업의 상징인 토요타가 매년 글로벌 판매 1위를 달성할 때마다 일본 언론들은 이를 속보로 다루며 일본 모노즈 쿠리장 인정신의 승리라며 대서특필합니다. 수만 개의 자랑스러운 댓글이 달립니다. 판매량은 곧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며 제품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판매량이라는 지표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이 제너럴모터스, GM, 스텔란티스, 포드 등을 모두 제치고 세계 3위에 등극하자 갑자기 판매량은 중요하지 않다며 태도를 바꿉니다. 전형적인 인지부조와 카그니티브 디서넌스입니다. 자신의 신념 한국차는 형편없다가 현실현대차가 세계 3위가 되었다에 충돌할 때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 나는 애초에 판매량 같은 건 신경 안 썼어라고 합리화하는 것이죠. 현대차 그룹의 세계 3위는 단순히 저렴한 차를 많이 팔아서 이룬 결과가 아닙니다.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제네시스와 같은 고수익 프리미엄 브랜드의 안착, 그리고 아이오닉 5, EV6 등 전기차 EV 라인업의 폭발적인 성공이 만들어낸 질적 성장이 동반된 결과입니다. 평균 판매 단가 ASP와 영업이익률에서 이미 글로벌 탑티어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철저히 외면한 채 관심 없다는 말로 스스로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어. 타이거 우즈가 사고 낸 차의 메이커. 이 글 쓴 사람은 현대차 타보긴 했나? 이 네티즌은 타이거 우즈의 사고를 언급하며 현대차의 조롱거리로 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글로벌 뉴스의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는 심각한 정보의 단절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2021년 2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캘리포니아에서 몰던 제네시스 GV82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전복되어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차량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파손되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차량의 내부는 온전하게 유지되었고 10개의 에어백이 정상 작동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관 카를로스 비아누에바는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량의 앞부분과 범퍼는 파괴됐지만 내부는 온전했습니다. 이 사고는 현대차 그룹에게 악재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미국 내에서 제네시스 브랜드의 안전성을 완벽하게 입증하는 최고의 실전 테스트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후 제네시스 GV80의 북미 판매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평가와 팩트를 전혀 모른 채 그저 사고가 났다는 단편적인 사실 하나만을 붙잡고 조롱하는 일본 네티즌의 모습은 실소마저 자아냅니다. 글을 쓴 기자가 현대차를 타봤냐고 묻기 전에 본인이야말로 우주사고의 결말이 어땠는지, 외신 기사 하나라도 제대로 읽어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겐다이라든가 휴다이 라든가 히온데 라든가 호칭이 너무 흔들리기 때문일까? 뭐 아무래도 좋은 일이지만 기업의 글로벌 브랜딩 전략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부족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과거 현대자동차가 일본 시장에 처음 진출했을 때 일본 언론과 소비자들은 한자 문화권의 특성상 현대를 일본식 도구민 겐다이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영문 표기인 휴다이 혹은 헌데이로 통일되었죠. 그리고 최근 일본 시장에 전기차 중심의 무공해차 GEV 브랜드로 12년 만에 재진출하면서 현대차는 일본 내 법인명과 브랜드명을 한국어 원어 발음에 가장 가까운 현대로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름을 자꾸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나 현대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기 위한 글로벌 원보이스 전략의 일환입니다. 일본의 파나소닉이 과거 마스시타에서 글로벌 브랜드명으로 통합한 것이나 닛산이 닷선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브랜드를 재정립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를 두고 호칭이 흔들린다며 폄하하는 것은 오히려 우물 안개구리식 시각을 스스로 인증하는 꼴입니다. 일본인에게 있어 반일 국가에 차는 혐오감의 덩어리이며 브랜드의 존재조차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감정이 크다고 생각한다. 일본인은 한국인이 어떤 인간인지 알고 있으니까? 세계는 한국인과 일본인의 차이도 모르고 말이지. 반일 국가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소비재에 덧씌워 자신의 거부감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어떨까요? 양국 간의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렉서스는 한국 수입차 시장에서 꾸준히 최상위권의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닌텐도 스위치와 유니클로, 맥주는 인기를 끕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제품의 질이 좋다면 국적을 떠나 소비하는 실용주의적 태도를 보여줍니다. 반면 일본의 자동차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갈라파고스 시장입니다. 수입차 점유율은 수십 년째 5%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차만 안 팔리는 것이 아닙니다. 포드, GM 같은 미국 차는 일본 시장을 견디다 못해 철수했고 푸조, 르노 등 유럽의 대중 브랜드들도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팔리는 수입차라고는 메르세데스-벤츠, BMW 같은 일부 독일 고급차뿐입니다. 경차 중심의 독특한 규제, 자국 브랜드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도, 그리고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들이 겹겹이 쌓인 결과입니다. 즉, 현대차가 일본에서 대규모 판매량을 내지 못하는 것은 현대차가 형편없어서나 한국인들의 본성을 알아서가 아니라 외국 브랜드의 대중차 자체가 생존할 수 없는 일본 시장의 구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계는 일본인과 한국인의 차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모빌리티 시대에 빠르게 적응하며 전기차와 자율주행 시장을 선도하는 한국과 여전히 하이브리드에 머물며 팩스기와 도장으로 대표되는 아날로그에 갇혀있는 일본. 세계의 소비자들과 투자자들은 그 차이를 냉정하게 숫자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거실을 지배하던 소니와 파나소닉의 TV는 삼성과 LG에게 자리를 내준 지 오래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조선업, 한때 세계 1위를 호령하던 일본의 첨단 산업들은 모두 한국 등 경쟁국에게 주도권을 빼앗겼습니다. 이제 일본에 남은 자존심은 자동차 산업 하나뿐입니다. 토요타와 혼다가 무너지면 일본의 제조업은 끝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그런데 그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자동차 산업에서조차 한때 자신들이 한 수 아래로 여겼던 한국의 자동차 기업이 미래 전기차 분야에서는 오히려 자신들을 추월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아이오닉 5와 기아의 EV6는 자동차의 본고장인 유럽과 미국에서 올해의 차를 싹쓸이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교토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최고급 택시 회사 MK 택시조차 자사 플릿에 현대 아이오닉 5를 대거 도입했습니다. 자국 내 인프라에 가장 잘 맞고 차량의 성능과 거주성이 압도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일본의 도로 위를 한국의 엠블럼을 단 택시가 당당히 달리고 있는 현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은 내연기관에서 전동화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SDV로 완전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세계 3위.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끊임없는 혁신 그리고 도전을 통해 얻어낸 피와 땀의 결정체이며 세계 시장의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어 증명해준 객관적인 가치입니다.